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추운 겨울 이렇게 또 여러분께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감기 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겨울이 항상 두려워요. 목 감기를 자주 걸리다 보니까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항상 겨울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감기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 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전염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 많이 있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도 ETF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ETF 얘기를 했죠. ETF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연금 계좌 많이 하는데 ISA나 아니면 IRP 쪽에다 그 ETF 많이 모으잖아요. 많이 모으는데 이게 또 세금 관련해 가지고 많은 또 이슈들이 있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요즘 개미들이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짜증스럽기도 하고, 과세 이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과세 이연 안 낸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응?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할지 황당합니다. 최소한 개미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는 도움이 줘야죠. 이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참으로 참 웃기기도 하고 참 열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과 이제 딥시크 파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에 원금의 그 손실이 위험성을 줄이면서 그 잠깐 투자를 쉬고 싶지만 현금을 들고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게 바로 이제 파킹형 ETF랍니다. 파킹. 약간 주차시키는 거예요. 파킹. 짜투리 금액을 계좌에 방치하지 않고 잠깐 차를 주차하듯이 이 자금을 하루만 넣어도 일반 계좌보다 많은 이자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파킹형 ETF에 많이들 이제 돈을 모아 놓는 것 같아요. 예치를 하는 거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이 파킹형 ETF로 들어온 그 개미들의 그 자금이 무려 3,300억입니다. ETF 전체 중 자금 유입이 가장 큰 상품도 파킹형 ETF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로 약 1조 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순유입이 됐어요. 1등 차지했고, 그리고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ETF도 역시 5천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파킹형 ETF는 추종하는 금리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매일 누적되는데 2020년대 초반에 1%였던 그 CD 금리가 최대 이제 4%까지 오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자금에 더해서 개인들까지 파킹형 ETF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킹형 ET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파킹형 ETF는 고금리 상황에 특화된 상품이고, 이 파킹 통장의 주식시장 버전이라고 언급들을 해요. 이 파킹 통장과 달리 투자 한도액이 없어. 그리고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최근에 금리가 3%에서 한 4%대 자리하다 보니 특히 주요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손실폭을 줄이기에 그 단기 유동 자금을 이 파킹형 ETF에 넣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킹형 ETF로의 투자 수요는 최근뿐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0년 말에 약 4,400억 원 수준이었던 파킹형 ETF 그 순자산 총액이 현재는 38조 2천억 규모로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죠. 지난해 미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선 데 대해서도 금리 연기형 ETF는 추종하는 CD금리나 그 코퍼라고 하나요? KOPR 이 코프 금리에 따라서 그 금리 수준이 변하긴 하는데 시장 금리 변동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면서 설령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는 예금이나 다른 채권의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파킹형 ETF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할 거라고 전망을 하죠. 무엇보다 그는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 7%대 고금리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파킹 통장에 비교한다면은 파킹형 ETF는 평균 연에서 한 3%, 4% 정도 됩니다. 하지만 소프라가 있냐, 소프, 미국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합니다. SOFR. 이 수익률을 추정하는 파킹형 ETF는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요. 여기에 달러 강세로 수익률을 더해지면은 연 수익률이 한 15%대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죠. 다만 환율에 노출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만큼 달러화가 하락하는 시기에 이자 수익보다도 달러화 가치가 막 하락이 더 커버리는 거야. 그러면 손실이 올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도 같이 올라간 거겠죠. ETF의 수익률도 올라간 겁니다. 근데 달러 가치 떨어져 버리면은 이 수익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파킹 ETF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다. 금리 연계형 ETF에서 일할로 쌓는 금리가 어떤 금리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CD 금리라더라도 91일물인지 1년물인지 그에 따라서 서로 금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을 또 다른 변수로 뽑는데 이 소프는 미국의 지표 금리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 변동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데 최근처럼 달러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성과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겁니다. 또 다른 파킹형 ETF인 머니마켓 ETF는 만기가 매우 짧은 국채나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보험 등 유동성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ETF더라고요. 투자자들한테는 친숙한 MMF를 ETF로 상장한 컨셉인데 상대적으로 금리 연계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킹 ETF는 ISA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하니까 일반 예금과 달리 다양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더라. 금액이나 그런 기간의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현금화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유연성을 주목하는 거죠. 또 최근에 CD 금리와 함께 초단기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형이나 CD 금리에 투자하는 월배당을 챙길 수 있는 상품형 파킹형 ETF도 뭔가 다변화되고 있더라. 그래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이 그렇듯 파킹형 ETF도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금융 상품들보다 리스크는 적은 적은 편에 머니마켓 ETF들은 만기가 매우 짧지만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조언들을 하긴 합니다. 또 최근에 소프 금리 추종의 ETF의 높은 수익률에 주목을 한다면은 파킹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이더라고요. 하여튼 변동성 장세를 피해서 잠시 유유자금을 대기시켜 놓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유망의 투자처를 찾았을 때 매도할 텐데 이런 경우는 매매 수수료 부담이 없는 그런 퇴직형 계좌에서 활용할 것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킹형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뭘 해야 할지 망설일 때 있지 않습니까? 잠시 쉬고 싶을 때 이런 때 잠시 이제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그런 이자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ETF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단돈 1원이라도 벌으라는 겁니다. 수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킹 ETF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새로운 이야기로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